트레이딩 히스토리 시간입니다. 오늘은 12월 30일 2024년도의 마지막 매매일이었습니다. 다들 마무리를 잘 하시고 매매를 깔끔하게 잘 마무리하셨는가 모르겠군요. 정말 다사다난했고 수많은 혼돈 사태가 일어났던 그런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한 해 한 해 매매를 하다 보면 좋은 때도 있었고 나쁜 때도 있었지만은 올해 같은 경우는 더더욱더 여러 가지 일들이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을 보내는 날까지 안 그래도 시국적으로 조금 어지러운 상황인데 무한 사태까지 일어나고 이러니까 상당히 심리적으로 조금 좋지 않게 한 해를 마감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또 우리에겐 또 희망이라는 것이 있고 또 새로운 한 해를 또 기다리는 또 준비하는 그런 또 마인드가 또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더 좋아지지 않겠나 라는 마인드로 올해를 마무리해야 되겠죠. 자, 지금 보고 계시는 게 코스피 지수입니다. 오늘 마지막에 꼬리를 꺾어주면서 마친 것이 참 아쉬웠어요. 오늘은 좀 마이너스까지는 안 갔으면 좋았는데 그런 점이 참 아쉬웠습니다. 종가로 마이너스 0.2% 찍어줬다는 건 좀 아쉬웠어요. 코스피 지수를 한번 이렇게 보고 있자면 참 많은 생각을 일으키게 합니다. 조금 줄여보면 여기가 올해 가장 고점이었죠. 7월달 정도에. 올해 가장 고점이 2896이었습니다. 그 2900이었죠. 종가상 오늘 마치는 것은 2390. 참 아쉬웠게 마친 것 같습니다. 올해 출발해서는 상당히 모습이 좋았거든요. 올해 출발해서는 상당히 모습이 나쁘지 않았는데 이런 식으로 마무리된 점은 참 개인적으로 아쉬웠다. 또 중간에 또 이런 난투의 한번 또 벌어지기도 했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큰 그림을 보고 있으면 참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듭니다. 더 줄여서 보면 이 시점이 또 보이죠. 그때 코로나 사태로 급락을 했다가 그 뒤로 급등을 하는 또 이런 세태도 또 우리가 겪어보지 않았습니까? 그때가 1500인가 그랬죠. 아마 1500을 깨고 내려왔는데 그런 걸 보면 참 생각이 많이 듭니다. 이걸 보고 있자니 또 옛날 생각이 좀 나는데요. 지금 이 지점 전 글로벌 증시에 난리가 난 이날 이때가 코스피가 1000을 깨고 내려왔습니다. 900 까지 900도 아마 살짝 깬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때 제 아는 동생 후배가 저한테 찾아와가지고 형님 제가 돈이 한 5천만 원 생겼는데 이걸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저한테 마침 그때 찾아와가지고 물어보던 그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저는 뒤도 돌아보지 말고 그냥 펀드 같은 곳에 그냥 미친 척하고 넣어놓으라. 아니 이렇게 지금 뭐 중내산해하고 난리가 난 시장이었는데 아이고 넣어놔도 되겠습니까? 그래서 다시는 이 가격대에 이 우리나라 지수를 네 평생에는 살 수가 없을 것이니까 꼭 넣어놔라고 했는데 그 뒤로 다른 곳으로 전출로 가고 이사를 가고 오른 밤에 못 만났는데 그 뒤로 넣어놨다면 참 어떤 모습이 펼쳐졌을까 궁금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 지나고 보면 참 아쉬움이 많은 그런 우리 정치 상황이죠. 상황인데 그래도 우리나라는 저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 저력을 한번 믿어보도록 하죠. 자, 오늘 마지막 매매일 트레이딩 히스토리는 우리가 하루하루 트레이딩 한 것을 복기를 하면서 각자의 스킬을 조금 배양을 시키고 그리고 잘못된 일을 수정 보완하는 그런 시간을 갖는 시간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시간들을 제가 바쁘지 않은 이상은 올려드리는데 항시 잘 복기를 하시면서 스스로의 스킬을 조금씩이라도 고쳐나가는 수정 보완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합니다. 제가 항시 말씀드리는 거 잘하려고 하지 말고 잘못한 거 고쳐나가자. 그것이 훨씬 더 빠르다. 꼭 그 점 잘 기억하시고 항시 복귀하고 수정 보완하는 그 절차는 앞으로 여러분들 트레이더로서 살아가는 이상은 평생을 해야 될 일입니다. 꼭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2024년 마지막 매매일 날
시장도 그렇게 썩 좋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우리 매매는 어떤 걸 했고 어떻게 마무리됐는지 한번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일부터 보유하고 넘어왔던 종목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액션스퀘어부터 보겠습니다. 액션스퀘어는 하루 거래 정지가 되고 오늘 이제 거래가 다시 재개가 되었는데, 우리 상한가 친 날에 우리가 2600원 기준가로 진입을 되어 가지고 수익을 25% 가까이인가 수익을 안고 보유를 하게 된 그런 종목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당히 좀 기대감이 있었는데 오늘 좀 모습은 조금 아쉬웠죠. 아쉬웠습니다. 하지만 일단 뭐 절반 정도는 다 대부분 다 25% 구간에 챙긴 상황이라 절반은 일단 좀 넉넉하게 좀 지켜보자 했는데 시가가 마이너스 7% 출발했죠. 그래서 밀렸다가 다시 부하까지 올라와서 본전은 나머지 절반 정도는 본전은 하는 그런 모습은 액션을 취해줬습니다. 물론 절반을 챙겨 먹었으니까 뭐 나머지 절반은 편하게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좀 흔들리지 않고 지켜본 것이었어서 그래서 뭐 이렇게 큰 타격은 없었고 25% 수익은 온전하게 챙긴 걸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또 없으신 분들은 오늘 다시 우리가 따로 또 데이를 진행을 했지 않았습니까? 액션스퀘어 같은 경우에는 오늘 우리가 2600원 기준가를 고집을 많이 했습니다. 여기였죠. 그래서 2600원 기준가로 전체적으로 진행을 시켰죠. 여기는 2630원인가 아마 그랬을 겁니다. 그래서 큰 의미는 없는 구간이라 그대로 진행을 되었는데 상당히 수익이 좋았죠. 첫 번째 공략에서도 벌써 15% 수익이 정도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또다시 2차 공략을 다시 또 보자고 또 보자고 했지 않습니까? 다시 또 2600을 살짝 깹니다. 그때부터 또 급등을 하게 되죠. 이런 식으로 스타일이 되겠죠. 그래서 액션은 전일에 수익을 안고 넘어오신 분들은 뭐 큰 수익 없이 마무리가 됐다고 하지만은 오늘 진행하신 분들은 편안하게 수익을 30% 수익을 챙기게 되는 그런 구조로 마무리된 것 같아요. 그래서 액션스퀘어가 비록 제가 생각했던 모습처럼은 움직이지를 못했지만은 그래도 당일 내부적으로 흐름은 우리가 타점마다 잘 진행이 되었고 그래도 수익 폭도 나쁘지 않았다는 점에서는 오늘 트레이딩은 나쁘지 않았다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사실 이렇게는 장이 끝나고 나서 이렇게 보면 여러분들도 저기니까 저렇겠네, 저기니까 저랬네 이렇게 하지만 실질적으로 매매를 하면서 막 밀고 내려올 때는 겁나거든요. 그리고 저게 끝이 어디가 끝일지를 어떻게 판단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참 결정을 짓기가 참 쉽지가 않죠. 무조건 내려온다고 또 들어가느냐 또 그것도 그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서 타점을 잡아 나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액션은 오늘 전일에 가져오신 분도 별 탈 없이 수익을 챙겼고 새롭게 또 진입하신 분도 오늘 깔끔하게 30% 수익했으니까 아주 양수겹장으로 좋은 수익을 준 종목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또 한 번 더 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셀루메드는 오늘 개인적으로 아주 깔끔하게 마무리가 진 종목이라 상당히 좀 만족스러웠던 종목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아침에 우리가 셀루메드는 시가에다 승부를 걸었지 않습니까? 물론 약간 이런 식으로 살짝 깨는 그런 모습 보였지만 아주 미세했죠. 아침에 시가를 셀루메드는 10.8% 되었습니다. 살짝 올려줬다가 살짝 깨고 이제 올라가는 스타일이었죠. 딱 한 번에 매매했죠. 딱 한 번에 매매. 수익률은 17% 정확히 이제 나오는데 오늘 매매 중에서 가장 깔끔했고 가장 편안하게 상가까지 바로 꼬리를 지키는 딱 차까닥하고 마무리를 지어주는 이런 종목이 제가 좋다고 했습니다. 항시 제가 여러분한테 종목을 할 때 제가 매일 말씀을 드리는 것이 어떤 종목이든지 파동을 줍니다. 급등을 했다가 눌러주기도 하고 여러 가지 뭐 하방으로 내려가기도 하고 또 파동을 잡아주고 다시 급등을 하고 이렇게 합니다만 제가 그런 종목들 중에서 어떤 종목을 잘 봐야 되냐 하면 항시 마무리를 지어줄 줄 아는 종목을 봐야 되거든요.
마무리를 잘 지어주지 못한 맺고 끊음이 없는 종목은 그 뒤에 흐름이 굉장히 더티합니다. 그래서 마무리를 이렇게 탁 끊어주는 종목, 탁 끊어주는 종목이 상당히 항시 뒤에도 모습이 좋다. 그래서 오늘 셀루메드는 상당히 짧은 시간 안에 9시 한 5분 정도도 안 걸려. 여기가 10분이니까 5분 정도 걸렸나요? 10분 안에 상가에 들어가면서 수익을 안고 보유하고 있어서 오늘 매매 중에 가장 시초가 트레이드로 잘 승부를 건 케이스였습니다. 셀루메드 어떻게 될지 이제 새해에 또 한번 봐야 되겠죠. 다음 지켜보도록 합시다. 자, 방금 셀루메드를 이야기하면서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 중에 하나가 끝매점을 맺어 줄 줄 아는 종목을 공략하는 것이 상당히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리엔트 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딱 그런 스타일이지 않습니까? 상승을 해서 급등을 시켜주면 끝장을 한번 봐주는 이런 스타일, 끝장을 한번 봐주는 스타일, 이런 스타일이 제가 좋다고 했지 않습니까? 역시 오늘 같은 경우도 한번 급등세를 띄워주고 나서부터는 여기 상가가 좀 풀어졌지만은 결국은 마무리를 지어주잖아요. 이렇게 마무리를 지어주는 종목이 참 좋다라고 했습니다. 오리엔트 바이오 같은 경우는 요 근래에 계속 오리엔트 수익을 많이 줬지 않습니까? 오리엔트 바이오, 오리엔트 전공 이런 애들은 계속 추적을 해줘야 될 종목이었죠. 그래서 전일 승부주 종목에도 제가 그걸 빠지지 않고, 전일은 마이너스 했거든. 시간에서는 다들 빠지지 않고 넣는 이유가 그런 이유입니다. 여기도 목요일 날 꺼내 보니까 목요일에도 오리엔트 전공 들어가 있고, 여기도 또 오리엔트 전공 들어가 있고, 또 여기에도 오리엔트 바이오 들어가 있고, 그죠? 이런 애들이 계속 주도적 역할을 하면서 시장을 끌어간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1250원에 진입이 했지 않습니까? 상당히 딱 정확한 눌림을 잘 잡고 진행이 들어갔죠. 상가까지 지금 한 24% 정도 수익권입니다. 오늘 상종목도 사실은 몇 개 없는데 상종목 2개를 다 셀루메드와 오리엔트 바이오를 상수익을 안고 보유하고 있다는 것은 상당히 기분이 좋은 24년도 마지막 매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날에 매매가 잘못 꼬여가지고 우당탕 맞춰버리면 좀 기분이 좀 안 좋죠, 아무래도.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한 달을 마치는 때나 한 달을 시작하거나 한 주를 마치거나 한 주를 시작하거나, 그렇게 따져 볼 때 1년을 마치거나 1년을 시작하거나, 이런 시점에서는 반드시 큰 수익을 바라기보다는 계좌를 빨갛게 만들어 놓고 맞춰라. 10만원을 벌든 100만원을 벌든 항시 그런 식으로 맞춰라. 수익 욕심 내지 말고. 그러면 그게 어느 정도 심리적인 마음적으로 안정감이 상당히 좋습니다. 시너지 효과가 있죠, 반드시. 그런 점에서는 이렇게 수익을 안고 상한가 종목을 보유하고 넘어가고 있다는 것은 별탈이 없는 한 다음에 수익을 어느 정도는 보장해 준다는 우리 시장에 약간의 패턴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상당히 마음적으로 편하겠죠, 매매가. 그래서 좀 불안하게 출발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편안하게 출발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두 사람의 매매 마인드, 트레이딩 호흡이 틀릴 거 아닙니까? 그런 점에서는 오리엔트 바이오나 셀루메드 같은 경우는 오늘 잘한 선택이었고 참 큰 수익을 안고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수익 비율로 보면 크진 않아요. 25%, 15% 해봤자 수익 비중은 크진 않습니다만, 제가 크다고 하는 이유는 방금 말한 그 수익 밑에 깔려져 있는 편안한 마인드, 그것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오리엔트 바이오와 셀루메드한테는 정말 악수를 한번 하고 싶은 친구입니다. 새해에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오늘 오리엔트 전공 같은 경우에는 한마디로 보너스 수익이지 않습니까? 제가 오늘 방송에서 매매를 하면서도 말씀을 드리기를, 하나가 튀어가면 반드시 그 친구나 동생이나 가족들은 꼭 챙겨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리엔트 바이오를 우리가 지속적으로 공략을 하고 있으면서도 제가 계속 오리엔트 전공을 계속 체크를 했지 않았습니까? 그거는 누구나 다 하는 사실입니다. 누구나 테마주를 하는 사람, 그룹주를 매매한 사람, 추종주를 매매한 사람 다 할 수 있는 거죠. 하지만 문제는 그 두 개의 타이밍이 참 절묘하게 잘 맞아 떨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는 오늘 오리엔트 전공을 우리 6천 기준가로 자꾸 진행이 됐지 않습니까? 오리엔트 바이오의 흐름을 딱 체크를 하고 이 가격대에서는 우리가 해도 되겠다라는
그런 기준점이 잡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리엔트 바이오가 상승을 급등을 해줄 때 역시 상한가에서 풀어지지 않았으면 얘도 같이 오늘 상한가까지 갈 확률은 많았을 텐데 한번 풀어지면서 데미지를 입었잖아요. 입었기 때문에 이등주는 1등주가 약간 풀어지고 이러면 2등주는 상한가 가기는 힘들거든요. 그래서 수익률은 오늘 15% 정도 수익이 나왔습니다만은 이건 정말 보너스 수익이잖아요. 그래서 항시 어떤 종목을 할 때 제가 방송에서 말씀드렸듯이 항시 주의를 챙겨야 된다. 주의를. 항시 사람도 혼자만이 살 수가 없잖아요. 다 어울려서 산단 말이죠.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지 혼자만 잘나서 절대로 도개청청하기는 힘들어요. 반드시 옆에 주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잘 둘러보는 그런 트레이더가 되시면 자북자북 떨어져 있는 이삭을 잘 줄일 수 있을 거예요. 오리엔트 전공은 그런 점에서는 오늘 수익도 15%면 뭐 나쁘지 않죠. 그래서 잘 챙겼다고 봅니다. 자, 방금 앞에 오리엔트 바이오, 오리엔트 전공을 이야기하면서 주의를 잘 둘러보고 친구나 가족이나 후배들을 잘 챙겨야 된다. 주의를 잘 둘러봐야 한다라는 그 관점에서 하는 매매로 연결성이 있는 종목이 코롱이었죠. 같이 제가 오리엔트 바이오를 하면서 계속 코롱 모바일도 코롱 모빌 우도 계속 추적을 해 나갔지 않습니까? 근데 급할 뻔은 없는 종목이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때는 오리엔트 바이오도 역시 방향성을 못 잡고 있을 때였단 말이에요. 어느 한 뉴스가 나오기 전까지는. 자, 그런데 오리엔트 바이오가 급등세를 타주면서 오리엔트 전공도 좀 따라가주는 모습이 연출이 돼주고 있을 때 그들이 어느 정도 파동을 일으켜주고 있을 때 이제 누구의 목으로 돌아왔느냐 하면 코롱 모빌리티 우로 다시 모습이 돌아오게 되죠. 우린 7,900원 근처에서 아침부터 일찍 출격을 시작했습니다. 일찍. 항시. 7,930원까지 왔단 말이죠. 여기까지 내려올 때는 사람들이 많이 다쳤을 거란 말이에요. 7,930원이면 여기 보시면 13.8% 거의 14%죠. 14%대. 13.8%니까 많이 다쳤을 거란 말이에요. 우리 충분히 기다렸다가 잡아가지고 나중에 오리엔트 바이오, 오리엔트 전공 그리고 코롱 모빌리티 우까지 챙겨야 되는 결은 약간 틀리지만은 같은 동네 친구를 같이 모아놓고 같이 추격을 하고 대장을 잡고 꼬리를 잡고 흔드는 이런 매매가 오늘은 참 유효했다. 근데 이런 유효한 매매들이 시장은 매일매일 열립니다. 단지 약간의 모습을 바꿨고 약간의 형태를 바꾸고 약간의 내용을 바꿀 뿐 그러한 것들은 항상 일어나요. 반도체주가 하나 튀어오르면 꼭 반도체주만 갑니까? 그렇지 않죠. 전력주도 갈 수도 있고 다른 것도 똑같이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한 형태로 항시 시장은 돌아가요. 그래서 주위를 잘 돌아보고 주변을 잘 챙겨 놓으면 항시 큰 수익을 보너스 수익도 얻을 수 있다. 그 수익이 오히려 더 알찔 수도 있다. 그런 걸 좀 잘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코롱 모빌리티 오늘 17% 정도 나왔죠. 18% 돌파를 못했는 것 같은데 그래도 나쁜 수익은 아니었습니다. 좋은 수익이죠. 연말에 이제 마지막 날 매매인데 말이죠. 사실은 오늘 같은 날은 매매 안 하고 쉬는 게 맞죠. 하지만 또 우리는 또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남의 돈을 가지고 먹고 사는 프로 트레이더라면 항시 일관된 수익을 낼 수 있어야 되고 일관된 견조한 흐름을 마인드를 트레이딩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잘 기억하시고 제가 늘상 말씀드리는 거 일관된 자세가 중요하다. 그런 것도 잘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코롱 모빌리티 우 오늘 오리엔트 바이오 전공 그리고 코롱으로 이어지는 이 삼각 구도를 잘 오늘 체크를 잘한 것 같습니다. 오늘 좋았습니다. 자, 다음은 파인메딕스 보겠습니다. 신규 상장한 지 이틀이 지나고 오늘 왔는데요. 제가 파인메딕스는 전일 승부제도 같이 올려놓았는데 오늘 조금만 더 힘을 내줬으면 하는 조금 아쉬움은 있었습니다. 제가 파인메딕스와 파인테크닉스를 어제 같이 미리 보는 승부제도 같이 묶어 놓았지 않습니까? 근데 아침에 시가 차이가 너무 많이 났죠. 서로 전혀 다른 움직임을 움직여 주었지 않습니까? 파인테크닉스는 11%, 파인메딕스는 마이너스 1.7%입니다. 둘 다 사실은 그렇게 상관은 없는 거예요. 하지만 사람이 시각적으로 보는 느낌은 상당히 틀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파인메딕스를 우리는
테크디스는 시가가 높으니까 먹을 게 별로 없단 말이죠. 아무런 관계없는 회사지만 시장은, 우리 시장은 희한하게 코를 걸고 희한하게 귀를 걸어요. 그래서 바이오메딕스를 우리는 약간 상승을 해주고 꼬리는 노렸지 않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신규주는 꼬리를 잘못 건드리면 정말 많이 다치거든요. 그럼 뭘 봐야 된다? 어디선가 손들이 들어가는 것을, 수급이 들어온 것을, 손이 들어온 것을 봐야 돼요. 손님들이 어느 정도 들어왔고 어느 정도 파괴를 가지고 있는가, 어느 정도 힘을 가지고 있고 어느 정도 끌어올 수 있는 자금력이 들어왔는가, 그것이 파악이 돼야 된단 말이죠. 그리고 나서 약간 눌림을 주는 이 지역에 우리가 진입됐지 않습니까? 15,000원 구역에. 그리 해도 수익은 12%도 먹었단 말이에요. 만약에 더 갔으면 오늘 뭐 상한가도 볼 수 있겠지만 오늘 날이 날인 만큼 그러지는 못했겠죠. 그런 점은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항시 제가 신규주를 할 때 꼬리를 잡으려고 하지 말아라. 수급을 보고 나서 해도 늦지 않다. 전체로 다 먹으려고 하지 말고 요 밑에는 안 먹어도 된다. 요 밑에는 안 먹어도 된다. 요 위만 먹어도 상당히 크지 않습니까? 이게 더 크거든요. 더 크거든요. 항시 매매를 하실 때는 쫓아가듯이 쫓기는 매매를 하시면 안 되고 항시 순박기운을 봐야 되고 강도를 보고 나서 눌림을 노린다든지 안 그러면 돌파에 한 번 더 승부를 걸어버린다든지 그런 식으로 결정을 빨리 내려야 합니다. 그래서 그 순간순간마다 참 판단을 내리기는 쉽지는 않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트레이드의 숙명입니다. 꼭 그 점 잊지 마시고 확실히 강건함을 유지하라는 이유가 그런 겁니다. 한 종목 한 종목을 진입과 청산을 하고 결단을 내릴 때마다 많은 판단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엉덩이를 살짝 빼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몸을 사리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그러면 못해요. 이렇게 눌림을 줘도 못한단 말이에요. 그 지점을 확신을 못하니까. 그래서 항상 강건한 마인드를 유지하고 스스로를 믿고 스스로를 다독거려야 한다는 거, 그 점 잘 기억을 합니다. 바이오메딕스 12% 수익이라도 감사한 수익이었습니다. 자, 현대 ADM 같은 경우에도 오늘 셀루메드와 현대 ADM 두 개를 아침에 기세주 시초가 트레이로 우리가 선정을 해서 진행을 했지 않습니까? 아침에 시가 9%에서 약간 변동성은 있었습니다만은 크게 흔들리지는 않았죠. 그래서 약간 좀 시간이 지난 뒤에부터 이제 급등을 하게 됐는데, 시가 9%에서 오늘 고점이 보면 27.7%, 거의 28%까지 갔죠. 수익률은 15% 이상이 충분히 나온 수익이었습니다. 조금만 더 갔으면 오늘 이제 상가까지 유지할 그런 상황이었죠. 그래서 현대 ADM도 오늘 시초가 트레이딩 셀루메드와 현대 ADM 같은 건 참 잘 선정을 해서 잘 진행이 됐다고 제 스스로 좀 자평을 하고 싶고, 그리고 항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 이렇게 급등력 있는 종목을 잘 선정을 해서 추적을 해주고 관리를 해주는 것이 참 그게 보기보다 쉽지가 않거든요. 왜냐하면 눈이 자꾸 딴 데로 돌아가 버리고 순간적으로 타이밍을 탁 놓쳐버리고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근데 꾸준하게 멀티 트레이딩을 꾸준히 해 나가다 보면 처음엔 한 2종목밖에 매매를 못했던 것이 나중엔 한 3종목까지 시야가 넓어지고 나중에 한 4종목까지 넓어지고 나중에 5종목을 돌려도 눈하고 손이 바쁘지 않을 정도로 편안해져요. 근데 그런 것은 다 시간이 걸립니다. 시간이. 아직 주식까지 1, 2년밖에 안 되고 2, 3년밖에 되지 않고 자금도 그렇게 많지고 않은 사람이 남들이 하듯이, 경력자들이 하듯이 10년, 20년 경력자들이 하듯이 막 그렇게는 안 되거든요. 자금과 트레이딩 스킬이 같이 커가야 됩니다. 같이. 그래서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그리고 수많은 경우의 수를 겪어보면서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절대로 남의 돈을 절대로 쉽게 가져오지는 못합니다. 그 점 꼭 잊지 마시고 꾸준하게 수를 내야 된다는 거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현대 ADM 깔끔하게 15% 이상 오늘 잘 챙겼습니다. 오늘 KCS도 뭐 나쁘지 않은 수익이었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힘은 강하지는 못했어요. 오늘 QSI를 좀 놓친 것은 좀 아쉬웠는데요. 뭐 QSI는 뭐 상매매로 가져갑니다만 KCS가 좀 따라가 줄까라는 마인드는 있었는데, 역시 요즘은 1등주 아니면 2등주는 참 같이 따라 붙기는 좀 힘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오늘 뭐 시가 기준으로 우리 진행이 됐잖아요. 뭐 1차 공략에 우리가 그래도 뭐 5, 6% 또 수익을 챙겼죠. 또 2차 공략에도 또 수익을 또 10% 가까이 챙깁니다. 따지보면 한 15% 정도 되는데 그냥 아침에 가만히 시가에서 가만히 들고만 가 있어도 10% 먹는 수익이었죠.
그래서 QSI를 좀 놓친 게 좀 아쉬웠습니다만 아침에 전체적으로 다 모든 종목을 할 수가 없는지라 그래도 그 아쉬움을 KCS가 그래도 15% 수익으로 잘 챙겨줘서 나쁘진 않았다고 봐요. 그래도 뭐 감사하게 생각해야죠. 왜냐면 말이 쉬워서 10%, 5%, 15%, 20%지 참 큰 수익 아닙니까? 그런 점에서는 KCS한테 QSI에 대한 약간 보상 심리를 좀 받아가는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KCS. 자, 그리고 오늘 젠큐릭스 같은 경우에도 오늘 뭐 섭섭지 않게 수익을 잘 준 것 같아요. 오늘 전체적으로 보면 한 3번 정도 공략을 하게 됐죠. 3번 정도 공략을 하게 됐는데 우리는 오늘 이놈이 조금 눌림을 줄 때 들어갔지 않았습니까? 첫 번째 타점에 우리가 2300원을 타점을 잡았습니다. 2300원 정도면 3.8%거든요. 3.8%에서 그때부터 급등을 이제 잘 잡고 바로 급등을 해버리죠. 약간 아침에 바빴죠. 오늘 고점에 보면 18.9%입니다. 거의 19% 되거든요. 우리가 3%대니까 1차 공략에서 벌써 15% 정도 수익이 나와버립니다. 젠큐릭스는. 그래서 또 계속 추적을 했잖아요. 다시 또 내려오길래 또 다시 한 번 더 똑같은 가격에 또 한 5%. 그 다음에 2200에서 한 번 더 타점을 잡아서 또 한 5%. 아주 뭐 그냥 그렇게 어렵게 할 매매는 아니었거든요. 하지만 따북따북 하니까 이 한 종목에서 25% 정도 수익이 나오는 거예요. 어렵지 않게. 그것도 불과 언제 10시 반 안쪽으로 수익이 다 나왔단 말이에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것이 하루 종일 매매한다고 돈이 되는 것이 아니다. 아침에 파동이 나올 때 먹어야지. 아침 파동을 놓쳐버리면은 오후장은 더 힘들어진다. 그리고 오후장에서는 아침 파동처럼 큰 파동은 안 나온다. 이 뒤편을 한번 보십시오. 아침에는 이렇게 난리를 핀 친구가 오후장에는 이렇게 끝납니다. 그냥 그래 끄져내려요. 이런 점을 잘 기억하시고 항시 오전에 승부를 잘 보고 왜 상한문제들은 꼭 오전만 매매를 하려고 할까? 왜 그걸 고집을 할까? 그런 것도 구독자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오후에 매매하면 좀 더 벌지 않을까? 오전에도 잘 벌고 오후에도 잘 벌면 되지. 세상은 꼭 그렇지 않단 말이죠. 그런 점을 잘 이해하시고 될 수 있으면 오전에 매매를 마무리 짓고 오후에는 가서 운동하고 취미생활하고 뭐 맛있는 거 먹고 상가들로 좀 다니고 그게 훨씬 좋습니다. 꼭 그 점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젠큐릭스 오늘 3차 공략으로 25% 정도 수익 나쁘지 않았습니다. 상한문 유튜브 멤버십에 가입을 하실 분들은 아래 보시면 어느 동영상 아래라도 보면 채널 멤버십 가입이 있습니다. 여기에 가이드를 같이 올려놓았으니까 참조하셔서 운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올해 한 해 마지막 매매를 오늘 마무리를 되었습니다. 수익률은 뭐 오늘 매매 현황은 이런 식으로 나왔습니다만은 뭐 그냥 나쁘지 않게 마친 것 같다라는 뭐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셀루메드와 오리엔트 바이오를 상가 수익을 안고 상가로 보유하고 있는 점은 상당히 다음 해를 맞이할 때 시너지 효과가 마인드적으로 좋다라는 점에서는 가장 잘한 매매였지 않나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나머지에 대한 수익들은 열심히 했으니까 또 챙겨왔겠죠. 자, 올해 상당히 시장은 안 좋았습니다만 우리 상한문은 올해는 참 역대급 수익을 많이 올린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또 마무리가 되었고요. 내년에도 또 저희들은 이 아기와 같은 시장과 수많은 다툼을 벌릴 겁니다. 여러분들도 무방하실 때 들어와 보셔서 아시겠지만은 저희들은 뭐 이것저것 망설이고 그러지를 않지 않습니까? 할 거는 합니다. 그래서 항시 치열하게 싸우죠. 그래서 내년에도 또 이런 마인드를 그대로 강건한 마인드를 유지할 것이고 참여 회원분들도 절대로 쫄거나 절대로 엉덩이를 뒤로 빼거나 그러지 말고 승부를 걸 때는 혼을 불사르는 그런 강렬한 열정과 투지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급등주 시장에서는 도태가 돼요. 한번 사람은 기가 꺾여버리면 그 기를 한번 되살리려 그러면 상당히 힘들어요. 고수들도 매매를 잘 하고 있다가 한번 퇴거락 맞는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빨리 회복을 한단 말이에요. 요령을 아니까. 왜냐하면 이걸 빨리 천천히라도 회복을 이렇게 단계에서 조금이라도 회복을 못하면
그 다음을 크게 일어서지 못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서둘지 않아요. 차라리 매매를 3일을 쉰다든지 바람 쐬러 가버린다든지 그렇게 해서 이 며칠의 시간을 가지고 천천히 해나갑니다. 계단 쌓듯이. 근데 초보들은 어떻습니까? 한번 이렇게 데미를 탁 이어버리면 그때는 빨리 일어서기 위해서 무리한 배팅을 막 더 날리죠. 그래서 이렇게 단계적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더 단계적으로 내려와요. 이렇게 더 큰 폭으로. 그런 점을 꼭 잊지 마시고 내년이라고 해서 뭐 특별히 바꿔지는 건 없습니다. 항시 이 시장은 항시 그 자리에 있어요. 항시 그 자리에 있습니다. 그 시장은. 단지 여러분들의 마인드와 여러 것들이 왔다 갔다 할 뿐이죠. 항시 바다에 가면 항시 바다는 고요하게 뭐 비바람 칠 때 비치고 파도 칠 때 파도 칩니다. 항시 바다는 그대로 있죠. 여러분이 배를 타고 가느냐 조각배를 타고 가느냐 철선을 타고 가느냐 많은 준비를 해가지고 가느냐에 따라서 안전한 항해야 될 것이고 위험한 항해야 되겠죠. 우리나라 선장을 데리고 갈 것이냐 초짜를 데리고 갈 것이냐 말 안 듣는 그거는 빼고 여러 가지 환경이 조건 있겠죠. 다음 해도 쉽지 않은 이 시장이 있지만은 자 여러분들 꼭 당부를 드리고 싶은 말씀은 간결한 마인드 첫 번째로는 두 번째로는 강건한 마인드. 쫄면 죽습니다. 쫄면 마우스질을 못해요. 쫄면은 차트를 추적을 못합니다. 쫄면은. 그리고 세 번째 항시 자기 자신을 뒤돌아보고 항시 자기의 생활을 바르게 올바르게 해야 된다는 거. 기분 나쁘도 술 먹고 뒤집어 자버리고 돈 좀 잃었다고 중내사내하고 돈 좀 어느 날 또 벌면 좋다고 헤헤거리고 그러면 안 됩니다. 항시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밥도 잘 챙겨 먹고 저녁에도 일정한 시간에 자고 운동도 열심히 하고 주말이 되면 저 상가 들고 다니면서 머릿속에 쌓인 거 풀고 그리고 주변 사람한테 잘하고 가족과 친지들한테 잘하고 그런 식으로 하면 이 세 가지만 잘해도 자연스럽게 돈은 벌려요. 타점이 어떻고 뭐가 어떻고 그런 것은 큰 틀에 보면 하나의 작은 부산물일 뿐입니다. 아무리 날고 기는 트레이더가 되면 뭐합니까? 저녁마다 술 처먹고 자버리고 준비도 안 해놓고 아침에 눈이 뻘개가지고 앉아가지고 하면 그거 됩니까? 안 됩니다. 그 점 꼭 잊지 마시고 항시 주식을 생활화 시켜라. 그 점을 잘 기억하시고 그리고 싸울 때는 강건하게 그리고 매매는 간결하게 2025년도 한번 이것을 한번 지켜보시도록 해보십시오. 아마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오늘 2024년 트레이딩 히스토리 오늘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잔소리가 좀 많았죠? 2025년도 다들 화이팅 하도록 합시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